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이슈인데요. 네. 내일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세영 씨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개미 대 외국인 한쪽은 치명타를 입는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우리 개인분들이 계속 에코프로를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하락을 전망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의 공매도 쇼커버 물량에 지난번 에코프로가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참 전망이 필요 없는 진격의 에코프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에코프로 그리고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잖아요. 내일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밖에 정말 세차게 비가 오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하철 1호선이 폭우에 한때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중단된 거라고 하는데 구로구에는 첫 긴급재난 문자까지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마감 후에 못 챙겼던 이슈들 간단하게 확인해봤고요. 이슈 확인한 이후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장맛비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지만 오늘 시장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6거래일 만에 반등했어요. 이럴 때 참 투자자분들 불안하신데요. 그러니까요. 내 종목 내일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손절하고 오를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2034 그리고 너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연락 주셔야 잠시 후에 상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전화와 문자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릴 해결사 두 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펙스 파트너스 예병군 대표 그리고 MBA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비가 많이 오나 봐요. 옷이 좀 많이 젖으셨네요. 원래 이런 옷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이 원래 그렇다. 대표님의 살신성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시간외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할 텐데 100만 원 돌파하면서 황제주를 등극한 에코프로 1분기 실적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2분기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일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두 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에코프로는 감히 이제 TV에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네. 예. 왜냐면은 그걸로 다치신 분들은 여러 봐가지고. 그런가요? 예. 그래서 조금 위험한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에코프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의 열풍으로 또 올라갔었던 부분들도 주요했었고. 네. 아까도 우리 두 분의 아나운서분께서 그 개인과 외국인 이제 대결 구도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제재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광물 가격이 이 시절 급등이 나왔던 요인들이 6월 정도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겹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3월, 4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가 EQ 실적이고 그 EQ 실적에 반영되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또 상세 효과를 냈는지 그게 여부가 좀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을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2분기 실적은 모르겠습니다. 잘 나올지 컨센을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매출액이 한 2조 1,700억 정도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 상승률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갑작스러운 제재에 관련된 광물의 가격에 대한 상승, 일시적 상승으로 인해서 얼만큼 그 부분들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올 IR 담당자들의 멘트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2분기보다는 3분기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실적 자체를.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가격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광물 쪽에서 좀 먼저 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2분기 실적 나오더라도 오히려 저는 조금 이제 재료 소멸로 조정의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은 실적 발표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좀 조정이 좀 삼성전자 비슷하게 좀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더 잘 갈 때도 있고 실적 잘 나오면서 이제 피크를 찍었다 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때가 있는데 대표님이 보실 때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도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실제적으로 실적이 지금 어닝 뭐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이제 그 다음 실적이 더욱더 향상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시장에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아직까지 배터리 시장 호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조정의 빌미는 아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정이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재상승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지금 지나가는 자동차 중에 2대 중에 1대 꼴은 전기차가 보여야 이게 진짜 이제 배터리 산업에 정체기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멀은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약간은 과일 현상이 있는 데다가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 순간 이게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잘 나온다 해도 다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와 동시에 잘 차익하시고 조금은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에코프로가 과연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가는 어떤 향방을 보일지 내일 정규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에코프로 실적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내일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의 거래에서 인선 ENT나 일승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YG엔터고요. 네. 매수가는 87,000원, 비중은 50%예요. 네, 87,000원에 비중 50% 정도 보유하고 네, 계십니다. 네,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제가 코첼라 끝나고 다시 재매수해가지고 했는데 물려가지고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한창 또 상승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 못 파시고 뭐 계속 가지고 계시다고요? 아니, 한번 팔고 다시 재매수했는데 지금 거기서 물려갖고 있어요. 네, 조금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했는데 손실 중이시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느 분이 좀 도와주실까요?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네, 매니저님이 해주시겠어요? 시청자분께서 선택하는 걸로. 네, 시청자님 혹시 재미나게. 어떤 분께서 상담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오늘 옷 비해져 주신. 네, 예 대표님. 저희 지금 폭우를 뚫고 이렇게 빠르게 오셔서 지금 옷이 다 젖어 있는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게 비젖은 게 아니고요. 원래 네.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못되겠습니다. YG 엔터 지금 뭐 사실 K 엔터 관련주들 굉장히 뭐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실적도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전혀 의심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이제 다시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 우리가 시장을 항상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종목인데 시장을 보자면 지금 시장이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장 결코 나쁘지 않다. 작년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항상 옛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항상 해마다 폭락이 있었던 그 다음 해 시장은 항상 상승장이었어요. 어김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데다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K엔터 관련주들 굉장히 지금은 뭐 중국 진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 관점에서 보면
YG엔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 물려 계신 거는 물려 있는 게 아니고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전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항대가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지키고 있다는 건 이것이 지금 가장 강력한 지지대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충분히 수익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얘기 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광섭 매니저님은 YG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보고 계시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 SM이 정말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기업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엔터 쪽을 우리 저희 대표님하고 좀 다르게 상반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제 뭐 과거 데이터도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뭐 저도 뭐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세가 일단 엔터주 자체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효과가 좀 많이 나왔었고 뭐 SM은 아시다시피 그 효과들이 좀 그 뭐랄까요 뭐 이수만 관련된 사태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태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사실 좀 제외하는데 전반적 엔터주들이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 계속 한 번 더 전고점을 한번 다지는 슈팅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 니프티 50, 니프티 50 아니고 그 피프티 50죠. 네. 하도 지금 AI 붐 때문에 니프티 50 장세로 헷갈려가지고 네. 그 아실 거예요. 그 큐피트라는 또 이제 중소 그 걸그룹 네. 쪽에서 나왔는데 우리 매니저님 엔터 업종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저 알고 있습니다. 네. 큐피트 노래 잘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좀 니프티 50도 헷갈려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지금 사실 돈을 버는 구조가 기획사 임원들 위주로만 지금 귀결되는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지금 당장 괜찮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번 시장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네. 저는 이제 아직 지수 자체가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기술적 반등이 좀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겠죠. 계속 갈 거 아닌가? 엔터는 계속 신고가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좀 믿음이 만약에 그 신뢰가 뭔가 이제 소속사의 가수들의 그 계약 문제가 좀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모멘텀 괜찮다. 아직도 괜찮다고 보겠지만 아마 23년도의 가을인 연말부터는 조금은 좀 많이 좀 추세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상분기까지는 상승을 유효하지만 그 이유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프티 사태로 이제 좀 터질 게 터졌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두 분 모두 상반된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비중은 20%거든요. 네, 비중 20%의 매수가는 어떻게 네. 되실까요? 지금 자꾸 저점에서 자꾸 사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61,574원. 네, 6만 1,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네, 오늘 종가는 5만 700원인데 물타기를 네. 계속 하셨다고요, 우리 시청자님? 네네네. 네, 내려오면 또 사고 내려오면 또 사고 해가지고 아. 351주가 있어요. 네,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참 요즘에 카카오 네이버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상담 도와주실까요? 검정 옷을 입은 선생님. 네, 대표님께서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카카오가 예전에 사명이 다음이었어요. 그때 이제 네. 한참 진짜 주가가 못 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시청자분께서 카카오 언제 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농담 삼아 다음에 올라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자, 이 카카오가 근데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빠졌느냐에 대한 원인을 먼저 잡아보고 그다음에 그 빠진 이유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지금 저점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빠진 이유를 혹시 어머니 알고 계세요? 빠진 이유요? 예, 예. 왜 이래서 빠진 것 같다? 그게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예.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 카카오 뭐 시세 차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기업의 신뢰성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월드가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은 몇몇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그냥 이익만 보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뢰성을 굉장히 잃었다. 한때 너무나 좋게 평가했던 기관들조차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카카오가 계속 오르지 못하고 빠지고 했습니다. 한데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거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 쓰고 계세요? 네. 혹시 카카오뱅크는 하고 계세요? 카카오뱅크는 저는 안 해요. 카카오페이는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카카오뱅크도 쓰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하고요. 네. 카카오톡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기들은 다 쓰고 있어요. 카카오가 플랫폼으로서는 굉장히 완벽한 플랫폼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곳은 지금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플랫폼에 계속 돈을 뺏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카카오에 광고도 계속 붙을 수밖에 없고 그 카카오의 어떤 성장성이나 모멘텀이 죽은 건 아니에요. 단지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저점을 형성한 구간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네. 지금은 손절할 구간은 절대 아니죠, 사실은. 네. 그러면 수익권 영역으로 바뀌었을 때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차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는 차익을 하셔야 될까요? 왜? 아직은 시장에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돌아오기까지는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온통 어디로 가 있어요? 배터리로 가 있죠. 네네. 그렇잖아요. 배터리 쪽 막 몰려 있잖아요. 그죠? 네네. 배터리에 배짜만 이래 어디 연관이 돼도 막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플랫폼 쪽이 영 못 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메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빠졌던 이유가 시장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한때 말이 안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수익 구간으로 바뀌면 어머니 어차피 비중 20%잖아요. 네. 차익을 수익 구간 바뀌면 바로 차익을 하시는 걸로 잡으시고,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출연해서 엔캠이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실적 좋고 시장에 관심이 확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근데 오늘 그게 4% 3% 올랐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교체 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하시되 수익을 바뀌면 차익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카카오 저점은 맞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로 좀 교체 매매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대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요. 매수가는 9,000원이고요. 오늘 종가는 12,150원입니다. 비중은 2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 수익 낼 수 있는 꿀팁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전화 연결을 고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인프라코어 대표적인 또 재건 관련주로 요즘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도 네. 폴란드에 방문을 한다고 하고 이 재건 관련주 계속해서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은 네. 이제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큰 화두고 이슈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고점대 영역 부근까지 왔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이 구간은 어찌됐든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가야 되는 자리대. 즉 그러니까 기간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는 자리대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적이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에 계속 호실적이 나와서 이게 계단식으로 이까지 올라온 거라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아, 이렇게 좋아질 거야. 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관점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사실 뭐 지금 가격대나 전고점대 영역인 가격대가 13,000원 부근이에요. 그 12,000원에서 13,000원이 지금 어찌됐든 그 차익 실현의 구간인데 이게 오버슈팅이 나와본들 살짝 즉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오버슈팅. 그러니까 뾰족 산을 그릴 수밖에 없는 오버슈팅. 그게 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시청자분께서 13,000원까지 나는 보유해서 좀 차익하고 싶어. 그 짧은 구간이라도 더 수익을 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아니야, 13,000원을 내가 이게 언제 찍고 내려올지 몰라. 그렇다면 13,000원 부근에서 나는 팔아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계속 주식시장을 보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직업이 아닌 다음에야.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저는 13,000원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실적이 계속 호실적이 나와서 우상향 가는 거는요, 지속적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호실적이 나와서 우상향 간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기대감만으로 간 거거든요. 그 기대감은 실제가 나오면 이게 약간 그 기대감들의 거품은 싹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목표 주가를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